읽어주세요. 네, 문어발 집주인의 전세 사기, 재산 조회에도 휴지조가 써있네요. 네, 제목이. 서민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돈을 떼먹는 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십 명, 몇백 명씩 피해를 입힌 집주인들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세입자들이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야, 안타깝다. 그다음 또 어디 읽어보세요. 아래 네네. 군데 읽으세요. 네네.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 누블레스 오블리제 빌라 이름은 사회지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의미하는데 정작 집주인 권모 씨는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기도 일대에서 피해자가 200명에 이릅니다. 한 세입자는 얼마 전 현관문을 따고서야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못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죠?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이중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마이갓. 네네. 기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부모 집에 천천히 똑바로 읽어요. 기존 너무 세입자는 빨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부모 집에 살고 있습니다. 피해 세입자가 얘기했네요. 이거를 서로 얘기하면서 읽을까? 너는 네, 저희 네. 애 아빠가 읽어봐. 네. 저희 애 아빠가 급이 갚는다고 밤에 대리운전해요. 지금 이악 물고 살고 있어요.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 중에 웃으면 안 전세금을 되는데.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세입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피해 세입자. 인터뷰하고 나면 며칠은 많이 힘들어요. 계속 생각이 나고 그런데도 제가 인터뷰를 하는 건요. 그냥 어떻게든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또 다른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이 세입자는 불과 2달 전에야 자신이 사기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 제가 한 14kg 정도 빠졌거든요. 지금 먹으면 체하게 되고 회사도 신경 못 쓰다 보니까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엔 사직서를 내서 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 가운데는 아직도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했습니다. 네, 정동영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400채, 500채, 600채 문어발식으로 이런 전국적으로 악성 임대업자가 생긴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피해자가 속출했어요. 보증금을 날린 세입자들은 임대사업자들의 재산 추적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지만 대부분 헛된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네, 여기서 김학무 변호사가 이런 말씀하셨네요. 막상 판결을 받아서 재산 조회해보면 임대인 앞으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민사적으로는 판결을 받아도 결국은 시시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체제 하에인 게 현실인 거죠. 집주인이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숨겨둔 재산을 내놓기 전에는 보증금을 찾을 길이 요원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칼자루는 집주인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언제부턴가 네. 나는 이제 몰랐어. 그러니까 그 몇 년 전부턴가 어떻게 했냐면은 집이 몇 채 있다. 400채, 500채. 막 이런 걸로 이제 갭 투자가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그 말들이 나오면서 유행어가 몇 채 있다. 몇 채다. 이제 이런 붐이 일어났고 이제 그런 붐이 일어났고 갭 투자를 활용하면 1억 가지고도 10채도 타고 20채도 산단 말이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뛰어들면서 요렇게 책임지지 못하는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갭 투자라는 어떤 나쁜 유행이 이런 사람들을 끄집어 들이온 거지. 이거 네네. 이런 게 몇 년 전에 없었어. 그런 집에 그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그 세입자가 경매 치는 경우도 이런 케이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가격은 떨어지니까 자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특히 되는 이게 거고. 이제 지방 부동산이잖아. 네. 그렇죠. 내가 있잖아 지방 부동산 많이 쳐졌는데 네. 그 더더군다나 이렇게 갭 투자하는 애들이 또 설쳐되잖아. 네네. 그때도 얼마 전에 500채인가 있었던 사람 망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속되고 막 네네. 그랬다고 뭐 그랬어. 광고 네, 네. 붙이고 맞지? 네, 세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30분 면담에 200만 원 받는다며. 네. 와 정말 그에 비하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만나잖아. 1시간 내내 얘기하고 만 원 받고 그러는데. 아, 공매 특강이요? 네, 진짜 빨리. 야, 갭 투자의 네. 후폭풍. 너는 퀴즈 뒤져. 네네. 네. 억지 임대 사업자 된 세입자의 세입자의 눈물 이런 것도 내용이 있네요. 뭐예요? 이거는? 아, 요즘에 이런 게 네. 붐이네. 이게 오늘 뉴스란 말이야. 갭 투자가 한때는 엄청난 유행을 했잖아요. 작년에도 뭐 갭 투자 나오고 이랬는데. 내가 그래서 갭 네, 투자 하지 안 말라 좋다고 하지 말라 했잖아. 근데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우리
한번 읽어봐 주면 안 돼요, 그거? 뉴스? 읽어볼게요. 네. 자, 앵커가 이랬네요. 네. 수십 채 수백 채씩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집주인이 갭투자한 집에 들어갔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가면서 집을 떠안고 있다. 야, 그러니까 세입자가 임대사업자가 되나 보죠? 보증금 2억을 주고 들어간 전세, 직장인 정 씨에게는 처음 얻은 집다운 집이었지만 부푼 꿈은 금세 악몽이 되었습니다. 갭 투자자인 집주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가 된 것이죠. 집주인이 굉장히 많은 집을 갖고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우리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지?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거죠. 이렇게 집주인이요. 네. 제가 이렇게 그거는 살짝. 정식 등록한 임대사업자란 점을 믿고 전세 보증보험도 들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길도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보증보험 얼마 전에 한번 네네. 알려드렸죠. 네,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 보증보험을 들어놓으면은 네. 그 보증보험회사에서 우리에게 전세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이제 구상권을 행사해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제도죠. 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전세 보증보험을 한번 제도를 알아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네. 세상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자기 돈으로 집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 그런데 임대 등록된 집은 임대 사업자만 소유할 수 있어서 결국 함께 피해를 본 세입자 한 명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 사업자가 됐습니다. 게다가 임대 사업자는 본인 소유의 임대 주택에는 살 수가 없어서 사실상 불법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내놓고 그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임대 사는 사업자는 본인 소유 임대 주택에 살 수가 없다. 왜 이건 뭔 말이야? 응? 임대 사업자가 본인 소유 주택에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용으로 등록 안 된다는 그 뜻 같은데. 응? 임대 사업용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지. 자기가 사니까. 지금 그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어떤 불법이니만이라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단속 대상도 잘 안 되는 그런 거지 뭐. 전입 딴 데 빼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문제 되면. 네. 자, 피해 세입자의 음성 변조입니다. 청약 같은 건 포기하는 것도 있고 본인 집에 사는 것도 불법 행위가 된 거죠. 네, 피해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깡통 전세로 피해를 본 김씨 역시 집을 억지로 떠안으면서 장인을 임대사업자로 내세워야 했습니다. 원래 집주인은 빌라 600채를 갭 투자로 사들였습니다. 무조건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바꿔서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수했죠. 도저히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께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여기는 그 갭 투자한 소유자가 네네. 야 차라리 당신이 집을 사시오라고 네, 했거나.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니까 네. 그 살려면 임대사업자여야만 내가 니한테 팔 거야. 안 그러면 나 집 망해버릴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네. 그렇죠. 진짜 그러네. 네. 지금 여기 보면은 네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조건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했대.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네. 임대사업자한테만 팔 수가 있잖아. 포괄량. 그렇죠. 처음에 네. 그 혜택을 받았기 네, 때문에 네, 네. 8년간 막 10년간 막 일종의 이러잖아. 포괄량수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네, 네, 네. 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아닌 사람한테 팔면은 최초의 취득세 뭐니 뭐 혜택 받았던 거 다 돌려내야 토해내야 되고 되니까. 뭐 이런 어떤 제한들이 많이 있었잖아. 네, 네. 팔면. 네네. 그리고 그때 벌금 대상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벌금 낼 거면 임대사업자 안 하고 말지라고 하면서 강의를 내가 했었던 거 기억나잖아.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돈은 못 내주니까 세입자한테 임대사업자 내라고 하고 판매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임대사업자를 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장인어른께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이후에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전국의 등록 임대주택은 147만 호를 넘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깡통 전세를 남기고 잠적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뒤늦게 올해 9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피하거나 잠적하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보증금 반환을 못한 건지 피한 건지 이걸 구별이 안 되잖아. 못한 건지 피한 건지.
네. 그치.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을 못하는 게 범죄가 되지는 않거든. 이거는 내가 어려워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네. 때문에. 피한 거 피한 같은데? 거면은 떠넘기려고. 그쵸. 그리고 보증금 그다음 잠적을 했다. 그럼 내가 나 좀 요즘에 우울해서 한 몇 달 절에 가서 쉬었어요를 잠적으로 볼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법이 애매모호하니까 이거는 잡아들이기도 힘들어. 그잖아. 내가 뭐 잠적이야. 귀찮아서 전화 안 받은 뿐인데. 그지? 돈이 있어야 빼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빼줘요? 이게 건들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네. 이게 다 그 보면 부동산을 그 가르치는 선생들이 얼마나 이 네. 세상에 독을 뿌리는지 알겠어? 갭투자에 유인하는 강사들을 수두룩하잖아.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찾아보면 두루두루 하죠. 대구에 뭐 한참 뭐 한동안 막 폭등하고 이랬던 것도 그치. 다 소영 씨도 갭투자. 지금 갭투자했다 손해 본 게 있지 않아? 경매를 메꿉시다, 수영 씨. 그 있었었어. 네. 근데 지금 그 하나 산 게 엄청 1억 5천인가 벌었다 그러잖아. 네. 그러면 자, 이란 씨가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진한 씨, 전 내일 가는데 내일 우리 협회 와요?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진한 씨가? 진한 씨 오전에 만나기로 했어요. 왜 왜? 그냥 뭐 지난 오전에 북선 씨 그거 직원 면접 있잖아요. 네네. 아니 그 와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 사이사이 만나면 되는 거고 네. 이것저것 좀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자. S 회원도 궁금하고 영주 씨 재미있는 오답 또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은정 씨 안녕하세요. 회장 이사님 충정 과장님 공매 특강 남은 것 지금 막 다 신청이야? 신청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맨날 당일 신청했는데 미리 다 해둘 걸요. 네, 빨리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만나 뵙겠네요, 은정 씨. 네. 어쿤 씨 운전 중이라 답장이 늦었어요. 방송 참석. 참석 잘하겠습니다. 네, 참석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와인 나우 들으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싱그리님 음성 변조 재밌네요. 옛날에 우리가 팟빵 할 때 판례 네. 연기해 줬잖아. 제이하고 같이 강조지사. 판례 우리가 한 번씩 연기해 줄까? 재밌을 것 근데 또 그거 또 짜야 되잖아. 저기 금방 딸 수 있어 각본을. 우리는. 네. 무정 씨 연기 잘하시네요. 우리 잘해 이런 거. 한두 그린 번 씨 경력이 좋아요 눌렀어요. 네. 소영 씨 포괄 양수도 안 하면 과태료가 3,000이래. 와. 세네. 엄청 세네. 그러니까 이제 3,000 이하겠지. 네네. 네. 역전세로 힘들었죠. 과거네요. 그럼 지금은 아닌가 봅니다. 그때 샀던 게 좀 그렇게 많이 네. 피해를 봤다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갭 투자가 진짜 심각하다. 그럼요. 야, 경매가 답이네. 아니 500채씩 갖고 있는다는 게 상상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네. 어떻게 관리하냐. 그리고 도망가? 아니면 꼬불 쳐놨던지? 꼽을 칠 돈이 없지. 그 그쵸. 사람은 500채가 진짜- 됐다라는 거는 꼽을 칠 돈이 없고 그러니까 갭 투자가 어떻게 하냐면 네. 돈 요만큼 가지고 요렇게 사서 여기에서 전세금 빼서 요렇게 또 사고 요렇게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 세금 내기도 바쁘잖아. 그러니까 이 그게 월세 이제 이자 재산세가 수익 너무 크지. 하니까 월세 수익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자기 돈으로 재산세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멍청이들이 세금 이제. 내다가 불리를 다 보는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그 갭 투자다 망한 사람들 막 몇 억씩 몇십억씩 날린 사람도 있어. 체납이진 거지. 못 내는 거지. 그러니까 스파레주 와가지고 조금 상담을 좀만 더 깊이 했으면 됐는데 근데 이런